안녕하세요. 저는 정병호 교수라고 합니다. 과목 설명 전에 제가 추구하는 심리학의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임상 심리학을 제가 좀 미국에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관계라고 하는 포스트 프로이디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기 프로이드 학파인데, 그런 어떤 두 가지 다른 학문들을 좀 융합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 제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제가 개설하는 과목은 놀이치료라고 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자살, 심리진단 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인데, 예방교육을 넘어서 자살 고위험군들에 속한 사람들을 전문 상담인으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제가 좀 미국에서 경험한 자살 어떤 고위험군들을 제가 임상적으로 심리진단 평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모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최적화된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임상심리학을 가르치는데, 임상심리학 참 그 심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쉬운 언어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접근 가능한 그러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 그리고 아동상담, 상담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아동들의 세계는 신비하기도 하고, 또 아동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어떤 그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래놀이 치료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2학기 때 그것은 기억할 수 있는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에 있는 세계를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이의 영역이 어디 위치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놀이는 내부 세계에 속하지도 않고 내면 세계, 그리고 외부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에도 속하지 않는 내부와 외부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의 영역이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이 가장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이 중간 영역에 있는 놀이의 영역에서 가장 자기 자신일 수 있고, 또 가장 창조적일 수 있고, 그래서 자발적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치료적으로 쓴다는 의미는 놀이 공간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겠죠.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는 그들의 언어이거든요. 이게 이제 톡 세라피라고 하죠. 보통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 자체가 그들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아이가 하는 놀이가 있고, 우울한 아이가 하는 놀이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품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하는 특이한 놀이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화되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자신의 감정들, 정서들, 기억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한 대상, 보통 상담사들이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런 순간에 아이들은 자신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치료는 아동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언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심리치료의 공간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거기는 그 무의식 세계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두 사람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므로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기일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성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놀이치료하면 아동들만 국한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치료적 방식입니다.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분이 이제 이쪽 대상관계의 거장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론인데, 도널드 위니캇이 죽기 전까지 탈고한 책이 있습니다. 죽기 바로 그 전까지 정리한 원고, 그 책 이름이 놀이와 현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놀이와 현실을 같이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궁금증이 저도 있었고, 처음에. 그래서 놀이와 현실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보통 성인들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쟤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걔네들도. 물론 성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스트레스만큼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한 살 먹은 유아에게도 현실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가 이렇게 극복해야 하는,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긴장감들이 감돌게 되죠. 경쟁이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이 놀이의 순간 우리는 현실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로부터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잠재성들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충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깊은 자기 내면에서 오는 충동들을 현실 속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놀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뭐 쉽게 좀 더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중독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그 중독은 놀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독은 결국 파멸로 개인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 놀이가 부지하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결국은 이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정신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긴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밥 세끼 먹는 것도 박수 쳐주는 그게 과연 현실일까?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잠시 필요할 수 있는 순간이겠죠. 현실을 살아가는 정신병원 밖에서의 삶들은 다양한 갈등 요소가 존재합니다. 놀이는 이런 갈등을 창조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자기의 자원들을 재발견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그 도널드 위니캇을 흠모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포스트 프로이디언이긴 하지만 어떤 그 2세대의 정신분석학자로서 좀 더 제 시각에서는 아주 인간적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의 그 아주 저 구석 숨어 있는 세세한 모습들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었던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널드 위니캇 그분하고 또 칼 융을 제가 또 존경합니다. 그래서 칼 융의 어떤 특히 원형 이론, 모래놀이 치료와 관련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이론들을 주로 제가 치료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저는 참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재기 총장님, 참 그 어떤 그 1세대 어떤 그 심리 영역에서 아주 큰 발자국을 남기시고 있는 총장님을 모시고 있고 12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는, 그리고 명예 교수님도 계시는 다양한 어떤 심리적 그 이론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상담사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개인을 그 개인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상담사들입니다. 상담사는 한 개인에 대해서 문화적 그 어떤 색안경이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나 윤리 기준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른 것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상담사만큼 가장 어떤 한 개인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지켜봐주고, 또 그런 모습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봐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배우는 장소가 학교인데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상아탑을 넘어서 아카데믹한 그 영역을 넘어서 임상적인 데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적인 심리학 상황은 임상이 좀 약하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깊이가 있지만, 그러면 이 임상 영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 있는 학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담사가 되고 싶다, 다양한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 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